의로운 제비, 절개와 의리가 있는 제비의 아주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리마을에서 1595년부터 1611년 사이에 실제 있었던 남편 제비가 죽자 절개를 지킨 과부 제비와 최여옥 할머니의 절개와 의리를 담은 그야말로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 한양의 종묘 오른쪽 동네인 이화동에서 살다가 70세가 된 황선비는 벼슬을 그만두고 풍기 희옥을 동네로 내려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의 고향이었습니다. 정부인 영희씨는 51세에 세상을 떠나고 후실 최여옥을 부인으로 맞아서 고모부가 살다가 돌아가시고 비어있는 초가집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곳에도 사랑채가 있었는데 사랑채 정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현판을 붙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모두 털어가지고 굴량미를 마련해서 전선에 보냈습니다. 선조 임금은 그 공을 높이 사서 1594년에 종이품 동지돈령부사를 제수합니다. 그리고 영주의 항병대장이 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아가지고 외놈들이 아직 물러가지 않아서 항상 나라 걱정에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봄이 되자 남쪽 나라에서 제비 한 쌍이 날라왔고 이 제비 한 쌍은 추녀 밑에 둥지를 틀고 살았습니다. 제비들의 지지배배 우는 소리는 선잠을 깨우기도 하였지만 시골 생활의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던 중 숫제비가 그만 고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암제비는 구슬피 지지배배 울면서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만들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남편 제비를 잃은 암제비는 같이 살던 둥우리에서 살지 않고 그 옆에 혼자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제비집을 지었습니다. 그 둥지 아래는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는 남편 제비가 죽었는데 정절을 지키겠다는 표시였습니다. 혹시 다른 숫제비들에게 급간을 당하더라도 구멍으로 알을 떨어뜨려서 새끼를 기르지 않겠다는 죽은 남편 제비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황노인은 1598년 7월달에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직 외놈이 물러가지 않았느냐고 묻고 한탄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최여옥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남편에게 청상가부가 되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는 남쪽 나라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자 지집에 우는 소리가 들리니 지난 가을에 떠났던 암제비가 홀로 돌아와서 그 작은 둥우리에서 남편 제비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최여옥은 제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근데 제비는 놀랍게도 그 최여옥의 손등에 앉았습니다. 제비는 최여옥이 부르면 손등에 와서 앉고 이렇게 최여옥은 봄이면 찾아오고 가을이면 떠나가는 제비와 살아가다가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살기에 외로움을 느낀 나머지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제비는 최여옥이 옮긴 집으로 와서 또 작은 둥지를 틀고 짓고 살았습니다. 다른 숫제비들이 다가오면 싸우면서 쫓아보냈습니다. 오직 최여옥이 부르면 손등에 안고 따랐습니다. 한두 해가 그친 것이 아니라 무려 16년입니다. 16년간이나 제비는 봄이면 날아오고 가을이면 떠나갔습니다. 인간과 제비의 수절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는 이황의 제자 정탁의 문에는 시감 황섬이 의연시를 지어서 시감문집에 실어두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황노인은
중종 때 우찬성을 지낸 황사의 둘째 아들로서 한양의 정묘엽 이화동사 태어나서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경유, 주세봉과 태계 이황의 문인으로서 알성급제 후 청도 문수동 여러 벼슬을 지내다가 70세가 되어서 나는 이미 늙었도다 한탄하면서 할아버지의 고향인 영주 풍기 희열로 내려와서 여생을 마친 송강공 황응규이며 어린 나이로 나이 많은 초로에 남편에게 출가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지 않고 살아온 최여옥의 의리 있는 삶이지만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최여옥은 처녀의 몸으로 송강공 황응규에게 출가를 해왔지만 자식을 낳아 기르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면 전 부인의 자식들과의 어떤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또 괴롭힌다고 생각해서 절개를 지키면서 자식을 낳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자 혼자서 과부로서 계속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비와 함께 말이죠. 아주 좀 슬픈 얘기죠. 이 송강공 황응규의 아들이 시감 황선입니다. 사헌부 대사를 지냈고 후일 정익이란 시호를 받은 정익공 황섬입니다. 시감 황섬은 의견씨를 암제비의 남편제비에 대한 의리 있는 제비 일생을 미물제비가 어찌 아름다운 덕의 소중함을 알량하는 정성지극한 원조에 저절로 온갖 곤충이 감동할세 위풍도 이렇듯 의리를 지킴이 강호의 활량 같았고 침뱉어도 혼인할 생각은 하늘의 무지개 같았건만 별채에 있는 작은 흠집에 일편단심 매달려 있으니 삼가서 잠시도 해산 못하게 떼진 아이들을 경계했네. 예전에 계시던 이 시어머니와 뒤의 어머니가 앞과 뒤에서 함께 부합되면 하늘이 내린 충정일세 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의연시입니다. 이 시는 인조시대 1633년 조정에 상소되었습니다. 제비와 최여옥의 굳은 절기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해서 조정에서 특명으로 같은 해 12월에 군수 김상윤이 정리각과 절부분을 세웠습니다. 그 한때 이 마을은 절부촌이라고 불렸습니다.